안녕하세요, 한상돈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뭐 자주 뵙다 보니까 낯익은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. 그 선생님들이 뭐 격려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제가 금년 8월에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. 학위 받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지난 5월 4일에 박사 논문 공개 발표하고 6월에 심사 끝나면 통과가 되면 이제 8월에 졸업할 수 있어요.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50년 가까이 약초 공부를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다른 거보다는 식물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한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기는 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들러보니까 굉장히 소재가 중요한 소재가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선생님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마이크 잡은 김에 여기 보시면 소나무 있잖아요. 저 소나무가 좀 늦은 가는데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색감 나오는 거거든요. 햇살이 나와서 처음에는 새싹만 나왔다 지금 이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. 근데 저 뭐 지금 텔레비 뭐 광고 많이 보셨죠? 저뭐 길이 좋다고. 근데 저거 자르면 송진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셔. 송진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. 어떤 분들은 뭐 송진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뭐 죽는다고 이런 얘기야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, 그죠? 근데 실질적으로는 송진이 혈액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뭘 우리가 먹었는데 그게 다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혈액으로 되는 거지 송진 먹었다고 해서 송진이 혈액 속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늦은 감은 있다고 해도 저거 서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발효했다고는 아주 기가 막힌데 쟤는 잘라서 발효했다고는 물이 안 나와요. 수액이 안 나와서 안 잠긴다고. 그러니까 다른 수액이 많이 나오는 애들은 좀 지금 얘기해 드릴게. 제가 이제 수액이 안 나오니까 수액이 나와서 저 솔순을 잠겨야 되는데 안 잠긴단 말이죠. 그러면 안 잠기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죠. 예전에는 그 한 5월 20일경쯤 되면 개자리를 개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금년에는 작년에 연달이 껴가지고 굉장히 늦게 크는 것 같아. 아직도 밤에는 썰렁하잖아요. 낮에는 덥고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개복숭아가 나올 때야. 근데 개복숭아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쟤를 따서 만들어 놨다가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수액이 안 나오더라도 놔뒀다가 나중에 개복숭아가 나오면 개복숭아를 같은 양으로 담는 거야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하고 솔순하고 설탕하고 1대1로 넣고 개복숭아가 나오면 또 개복숭아도 1대1로 넣고 그러면 개복숭아가 금방 수액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쟤를 잠긴단 말이에요. 같이 섞어서. 그러니까 이제 제 솔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복숭아 하라는 뜻이에요. 왜냐면 지금 개복숭아가 조그맣게 맺혔어. 내년 같으면 지금 이제 겨울만큼 컸을 텐데 좀 추워도 늦게 하니까 어쨌든 뭐 자연이 하는 걸 기다려줘야지 뭐 어떻게 너무 지금 어린 거 따와야 소용도 없으니까 그렇게 따서 같이 하면 우리가 그 소설 같은 거 보면 소설책 보면 무릉도원에서 뭐 신선들이 장기나 바둑을 치는데 안녕하세요. 그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요? 기본 500살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속으로 뻥 까시네.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뻥이 심해? 500살이 뭐야? 그랬더니 또 경상도 쪽 가면 그 사람들은 기분이 또 오기잖아요. 억수로 좋대 뭐 그러잖아. 저 사람들도 뻥 심하구나. 뭐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억수로는 많다를 강조하려고 쓰는 것 같고 500년, 600년 얘기하는 것도
오래 산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. 실제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복숭아 나무가 열매가 특히 열매가 노화를 엄청 방지하는 거야.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늙게 해주는 거야. 근데 소나무도 늘 푸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사계절 늘 푸르잖아요. 그러니까 늘 푸른 애들, 상록성인 애들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. 다른 지구에 비해서. 그러니까 쟤도 안 늙게 해주는 거야. 그럼 두 개가 안 늙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? 선생님들 10년 후에 저를 만나도 오늘 만난 것처럼 장 그대로일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산화 그러는데 도대체 항산화가 뭐야?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를 막는다 그 뜻이에요. 그럼 산화가 뭐야? 그런데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면 못 같은 거 이렇게 수분인데 놔두면 금방 왜 이렇게 빨간해지잖아요. 그게 산화되는 게 빨리 없어진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빨리 늙는다 그런 뜻인데 그거를 막는다. 항자가 붙는 거지. 그래서 두 개가 다 좀 거짓늙게 하는 건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저 소나무 순 향기 싫어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. 우리 한국 사람 치고.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쟤하고 너무 친숙하게 어릴 때부터 커서 저 소나무 향이 엄청 좋거든요. 향 좋지, 안 늙게 해주지, 효능 좋지. 그리고 또 복숭아랑 같이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. 아니 설탕 넣어서 당근에 찌잖아요. 소나무 다 죽었다. 그런데 실제로 소나무를 채취하러 가보면 딸 것 같은데 가보면 손이 안 닿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높은데 그걸 따려고 하지 말고 닿는 것만 따시. 열심히 배우네. 닿는 것만 따도 이쁘게 커. 채순을 따면 이쁘게 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이제 그 제가 발효 얘기할 때 설탕 얘기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. 발효라는 말이 아주 잘게 끓여다는 뜻이래. 그러니까 우리가 잘게 쪼갠다 그러면 나노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. 나노 입장. 근데 나노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개는 게 발효야. 그러니까 나노는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쟤는 눈에 보이는 거고 발효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. 근데 발효하고 썩는 거하고 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. 똑같은 그런 균들이 하는 건데 왜 쟤는 발효라고 하고 쟤는 썩었다고 하나 부패했다고 하나 그거는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발효된 건 저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김치를 담았는데 무든 배추든 형체가 그대로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먹잖아. 근데 부패된 건 어때요? 형체가 없어지잖아. 없어지는 건 부패가 된 거고 있는 건 발효가 된 거야. 똑같은 곰팡이들이 해도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애는 우리 몸에 들어가도 유익한 균이 되고 상하는 애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쁜 균이 되는 거야. 근데 우리 몸속에 좋은 놈하고 나쁜 놈하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균이라는 애가 있어.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맞다리 그게 일분말이가 게임을 할 때 중간에 한 사람이 이쪽 편도 질 수 있고 저쪽 편도 질 수 있는 거 저는 어렸을 때 맞다리 그랬는데 그게 일본어 같기도 해요. 네, 그런 거 기억 혹시 나시면 그런 명칭이 중간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좀 유리한 데로 붙어.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좋은 균이 많으면 그쪽으로 붙고 그럼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. 나쁜 균이 많으면 또 그쪽으로 붙어. 그러면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질 거잖아. 그러니까 좋은 균이 51%가 있어야 돼. 최소한. 나쁜 균이 49%가 있어야 돼. 그러면 51%, 2% 차이죠. 이제 50대 50에서 이쪽으로 하나 갔으니까. 그러면 중간 균이 다 좋은 균으로 붙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걸 반복해서 사는 거야. 그래서 좋은 균이 많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없는데 나쁜 균들이 많으면 자꾸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스 차고
뭐 염증 생겨서 병이 생기는 거야. 그런데 저 발효를 시키면 좋은 균이잖아요. 그래서 저 발효식품을 먹으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야. 근데 이제 설탕 때문에 이제 좀 꺼림칙한 거야. 이거 설탕 먹어도 지나 안 지나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설탕이 안 보이게 녹는다 그랬잖아요. 쪼개진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그냥 설탕, 보이는 설탕을 먹는 것보다 발효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을 한 숟갈을 먹었어. 근데 설탕 한 숟갈을 먹었으면 그 설탕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설탕 한 숟갈을 넣어서 발효를 시켰어. 그럼 걔가 엄청 잘게 찢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뭐 단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별의별 맛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단 거를 먹어도 뱃속에서 이제 잔액을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넘어가야 우리가 비로소 그 영양분을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설탕이 발효가 되면 한 스푼이 3분의 1 스푼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 스푼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1 스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 발효시켜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. 그렇게 해서 그 설탕 넣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게 당분으로 찌야 이게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그런데 저거 담잖아요. 그러면 제가 술을 몇 번 담아봤는데 나중에 뜰 때 보니까 설탕이 밑에 그냥 있어요. 아. 이만큼. 앙졌구나.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. 제가 또 그만 안 하셨으면 까먹고 갔어요. 발효의 기본은 뭐냐면 그 설탕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왜 안 되냐면 우리가 1대1로 섞잖아요.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1대1로 섞으라는 이유는 1대1로 섞으면 그냥 실온에 놔둬도 안 망가져. 근데 설탕이 적으면 나중에 식초가 돼버려. 발효라는 말이 알코올 발효, 초산 발효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아니 이게 술 아닌데 왜 알코올 발효야? 근데 알코올 1%만 들어있어도 알코올 발효라고 하거든요. 근데 알코올 1% 들은 걸 먹어서 우리가 이게 술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해.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발효 됐다가 그게 초산 발효가 되면 초산 발효는 더 이상 발효가 안 돼. 근데 천년만년 걔가 썩지 않고 있어. 초산은. 우리가 식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발사믹 식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우리가 옛날에 막걸리들도 많이 사먹었는데 식초는 더 이상 변하지가 않아. 근데 그 식초가 되려면 술이 먼저 있어야 돼. 술이 되고 식초가 되고. 그래서 그 이제 설탕을 좀 적게 넣거나 안 녹이면 식초가 빨리 진다는 거지. 근데 이제 왜 그걸 녹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효를 담았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용기에다 담으면 겉에서 보이잖아. 이게 가라앉았는지 안 가라앉는지. 근데 예를 들어 항아리 같은 데 담았어. 그러면 눈으로 잘 안 보여. 아니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? 투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은 볼 수 있을 텐데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넣어보면 강바닥에 모래 잡힌 것처럼 설탕이 있잖아요. 그 설탕이 다 녹아야 돼. 안 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기 안 녹은 데는 농도가 엄청 진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 위에 뜬 데는 약할 거 아니야. 그럼 이 뜬 데는 벌레들이 알까 놔. 그러면 고자리 같은 게 생겨. 그리고 여기는 상해. 저 밑에는 안 상하. 근데 10년을 그렇게 놔둬도 절대로 안 녹아. 아무리 오래 놔둬도 안 녹아, 설탕은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일주일 뭐 한 달 정도 놔뒀는데 다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설탕이 가라앉아 있는 게 없어야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설탕을 녹이는 게 최대 관건이야. 그러니까 조금 오래 놔두면요 손으로 안 풀려 이게. 깊어서 아니 안 깊어도 이게 쌓이면 이게 엄청 단단해져. 그래서 빨리빨리 젓어주면 그냥 슬슬 젓어도 되는데 이거 오래 놔두면 쌓여가지고 잘 안 돼. 그러면은 막 주걱이나 숟가락 같은 걸로 긁어야 돼.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확인해 볼게 이게 가라앉아 있냐 안 가라앉아 있냐.
두 번째로는 지금부터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잖아요. 그럼 3개월 만에 걸러도 돼. 지금부터 3개월이면 6, 7, 8, 9월달이나 10월달에 걸러도 되는데 나중에 뭐 8월달이나 9월달쯤에 담았다 그러면 3개월 계산하면 안 돼. 왜냐면 추워지니까. 그것들은 조금 늦더라도 내년 여름 지나서 걸러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 발효가 됐으면 걸러주는 게 좋아요.